연준 의장이 다음 달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지침을 폐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혼선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대면 면담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후보가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을 1000명 증원해 LA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노숙자들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1일 목요일 이븐뉴스는 증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인상폭의 2배에 달하는 이른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 이 소식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IMF 총회에 참석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큰 폭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다음 달 3일 미국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존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폭을 키우는 이른바 빅스텝을 시사한 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를 위해 물가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bsolutely essential to restore price stability. Without price stability, really the economies don't work without price stability.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8.5%나 급등하면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1%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감소한 수치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어 임금 인상 같은 조치로 기존 직원을 유지하고 신규 직원 채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견고한 노동시장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네, 혼선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바뀐 지 단 이틀 만에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CDC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인데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내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대부분 대중교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의무 조치는 공항과 실내 정류장은 물론 기차나 버스, 그리고 택시 안에서도 모두 적용됩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주정부보다 강력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적용한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결정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와 양성 판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내일부터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세 이상 모든 주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한 LA 국제공항은 아직 카운티 정부 지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유급병가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산업안전보건표준위원회는
5월 초 만료 예정이었던 직장 내 안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코로나 유급병가는 연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혼선이 가중될 거라며 지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들,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을 보호는 총영사관에 파견된 검찰 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팬데믹 기간 수감자 면담을 전화로만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대면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규제 완화와 함께 LA 총영사관이 한국인 수감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신희영 검찰 형사는 관할 지역 교도소의 수감자 현황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국인 수감 여부를 확인하고 수감자가 있을 경우 바로 면담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화로 면담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대면 면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도소 측에서 팬데믹 때문에 아예 면회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비대면이 풀려서 대면을 할 수 있는지 교도소 측에 확인하고 명단을 지금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한국인 수감자는 모두 32명이었습니다. 몇 년 전 최대 50여 명의 한국인 수감자가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숫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다른 교도소로 오가는 이감 숫자에 따라 수감자 수가 바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명이 6월 기준이었고요. 9월 기준으로는 한 3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확 늘고 줄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감이 많습니다. 한국법에 따라 재외공간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수감자를 면담해야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상반기와 하반기 최소 2번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후보, 경관을 1,000명 더 증원해 LA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부스카이노 후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LA 경관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조 부스카이노 LA 시장 후보가 내놓은 선거 공약입니다. LAPD 경관으로 15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은 시장 후보 공약으로 강력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r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is public safety. And my plan as mayor is to add 1,000 police officers on the streets to make sure you are protected. 더구나 LA 한인타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강도와 절도 사건으로 로컬 비즈니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경찰과 도보 경관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LA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not be subjected to violent crime, theft of property, and you're seeing that today almost every day in the city. And as mayor, we're going to put a stop to that.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 한국 문화에도 익숙한 조 부스카이노 LA 시장 후보. 부스카이노 후보는 오는 6월 7일 치러지는 LA 시장 선거 예선을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레전드 복싱 선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에서 뒷자리 승객을 때려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TMZ는 타이슨이 오늘 시카고행 기내에서 바로 뒷자리에 앉은 승객과 불미스러운 마찰을 빚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슨의 팬임을 자처한 한 남성 승객은 타이슨이 비행기에 탑승하자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타이슨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타이슨은 선체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남성 승객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타이슨 측은 만취한 남성이 타이슨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며 타이슨의 신경을 건드렸고 물병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승객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빈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근 이 집에선 3번이나 불이 났는데 또 노숙자들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가구가 거주했던 2층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LA 한인타운 7가와 맨해튼길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70여 명이 긴급히 출동해 23분 만에 불을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화재는 막았습니다. I sent the alert out at 8:26 p.m. saying 73 firefighters extinguished the fire in 23 minutes. It was contained to the building it originated. No injuries reported.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난 주택에 노숙자 서너 명이 지난해 연말부터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심히 다투는 등 소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홈리스 애들이 들어가서 불 난 걸 제가 봤었거든요. 세 번째 아무튼 불 난 거예요. 처음이 아닙니다. 3-4명 정도 싸워요. 뭐 지들끼리 막 밤에 한 10시, 11시에 막 시끄럽게 막 싸우고. 6개월 동안 무려 3차례나 불이 나 주민들은 정부의 노숙자 대처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왜 그 사람들만 소중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주는지 좀 그런 게 좀 서운한 건 있죠, 사실은. 자꾸 걔네들을 보호해주는 법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치안 불안은 차치하고 잇따른 화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한인타운에 요새 빈집에 노숙자들이 많이 해가지고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죠. 뭐 시에서 노숙자들 때문에 뭘 많이 한다고는 그러는데 하나도 뭐가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에 대한 노숙자 범죄 예방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ES 어드버타이징의 샌드라이 대표가 2022년 LA 여성 리더 탑 50에 선정됐습니다. 여성 리더들의 뉴스를 전하는 업체 우먼 위 어드마이어는 이 디지털과 다문화 마케팅에서 큰 공로를 세운 샌드라이 대표를 탑 50 리더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디버시티랑 멀티컬처럴 마켓이 중요한데 저희가 그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 많이 이사직을 맡고 있고 또 시에도 커미셔너로서 볼런터리로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샌드라 이 대표는 이번에 선정된 LA 여성 리더들 가운데 유일한 아시안이자 한인 여성입니다. 네, LPGA 투어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LA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1라운드 결과 미국의 앨리슨 리가 언더 5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유소연 선수와 김세영 선수가 3언더로 공동 5위를 기록했고 세계 랭킹 1위의 고진영 선수는 2분파를 기록해 공동 30위에 머물렀습니다. 디오 임플란트 LA 오픈에는 총 144명이 출전했으며 총 상금은 150만 달러입니다. 네, 한국군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 최대 잠수함인 3,000톤급 1번함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길이 83.5m의 최대 속력은 시속 37km에 달하고 한 번 잠수하면 3주 동안 작전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해군 잠수함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6발을 탑재하는데 지난 18일 서해 일대에서 SLBM 최종 시험 발사를 실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도산 안창호함이 수십 미터 깊이에서 이동하며 연속 2발을 발사했고 비행거리 400km 이상을 기록하며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속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실전성을 확인하는 최종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연내 도산 안창호함을 전력화, 즉 실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SLBM을 무장한 3,000톤급의 잠수함의 실전 배치는 북한에게 보이지 않는 비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3,000톤급 2번함인 안무함과 3번함 신채호함도 진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약 1년간 시운전을 마치면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투입되고 추가로 6척이 더 건조됩니다. 특히 잠수함 동력원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 4번함부터는 연속 잠항 시간이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SLBM 개발에 나섰지만 실전용 SLBM 잠수함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항전하고 있는 마리우폴의 제철소를 점령하는 대신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러시아군의 50일 넘는 폭격에도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이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2,500명이 남아 저항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제철소를 공격하는 대신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철소를 제외한 마리우폴의 나머지 지역은 러시아군에 의해 해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Не нужно лезть в эти катакомбы и ползать там под землей по этим промышленным объектам. Заблокируйте эту промышленную зону так, чтобы муха не пролетел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스스로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Не гинули. Це означає наступне. Вони не можуть фізично взяти Азовсталь. Вони це зрозуміли, вони понесли там величезні втрати.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is package includes heavy artillery weapons, dozens of howitzers, and 144,000 rounds of ammunition to go with those howitzers.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와 연계된 선박에 미국 항구 입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서방에 대해 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8,000km인 사르맛은 메가톤급 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2,000배 큰 걸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8년 개발된 뒤 시험 발사를 미뤄오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의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간 상황에 시험을 단행한 겁니다. 사실상 서방에 대한 핵 시위입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олу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е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미국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사전에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고 위협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s do not influence our approach to countering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선 러시아의 참석에 반발해 미국과 캐나다, EU 장관 등이 집단 퇴장 시위를 벌였습니다. 퇴장 시위를 주도한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29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제 원조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쟁으로 숨진 일본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와 비교하는 말을 했는데 도쿄에서 박산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봄제사 참배에 나선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0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나라를 위해 숨진 영령을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우크라이나 사태 희생자들과 비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祖国を守るために多くの人たちが命を懸けて戦っています。尊い犠牲の上に国は守られていく。そのことも念頭に置きながら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당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비유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이름으로 공물을 올렸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가을 제사 때에도 공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적을 초월해 구성된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의원들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내일 단체 참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US 여자 오픈 예선전에서 1위를 기록한 10대 한인 소녀 골퍼가 오는 6월 열리는 US 여자 오픈에 출전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고등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서밋을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8시까지 한인타운 YMCA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상담 서비스와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미술공예, 동물치료 등 총 6개의 워크숍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남가주 뮤리에타에 거주하는 15살 한인 소녀 골퍼가 US 여자 오픈에 출전합니다. 미국 골프협회는 오는 6월 2일에서 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리를 스로치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US 여자 오픈 대회에 카일리 최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선수는 지난 19일 워싱턴주 메리디엘 벨리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US 여자 오픈 예선전에서 1위를 기록해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뉴욕시 상업지구에 컨테이너 쓰레기통이 배치됩니다. 시정부는 깨끗한 도로변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경제 개선 지구를 포함한 상업지구에 컨테이너 쓰레기통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봉투와 들끓는 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주정부는 주내 13개 타운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오늘부터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최대 1온스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일부 주키니 호박이 살모넬라균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월드 버라이어티 프로듀스사에서 생산하고 월마트에서 판매된 올게닉 마켓사이드 주키니 호박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애리조나와 아칸소,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등 18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한 템포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어제 이 위원회가 구성돼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잠정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나 소위 개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중재안 논의를 먼저 지켜본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만일 중재안 협상이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 원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예고했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재에 실패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구성된다면 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금방 끝나고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하고 본회의 상정 수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럴 경우 곧장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에 포함돼 있으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찬반 동수로 구성된다면 조정이 최장 90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검찰은 국회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는데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먼저 만들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김호수 검찰총장. 전체 수사권을 없앨 게 아니라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우선 고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을 한다거나 잘라낸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김 총장이 제안한 대책의 핵심은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고 위반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넣자는 겁니다. 규범력을 높여서 그걸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고 또 징계도 더 강화되는 그러한 방식은 어떤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착수부터 처분,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국회와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같은 제3자까지 소집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기소 여부나 영장 청구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해 배심원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미국식 대배신제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비공개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 평검사들이 제안한 평검사 대표회의의 정례화도 대책으로 포함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국회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김 총장은 제안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확진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건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그 뒤에는 격리를 권고하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6,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집계된 8만 7천여 명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목요일 동시간대 집계치로는 10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2주 전보단 12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유행 감소세를 기반으로 다음 주 후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외 마스크의 조정 여부는 다음 주부터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2m 이상 떨어지면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착용 해제가 결정되면 2m 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상당 기간 써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다음 달 말 해제할 계획인데 정확한 시점은 고민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는 격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가 사라져도 계절 독감처럼 일정 기간 격리를 권고하는 보완 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나 어린이집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계절 독감 환자에 대해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격리 의무 해제 전에 확진자 격리 기간을 일주일보다 줄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죠.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한국에 대한 전망이 눈에 띕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거의 20년 만에 타이완에게 역전을 당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F가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34,990달러입니다. 작년보다 190달러 늘어났는데 그친다는 건데 타이완은 같은 기간 2,200달러, 6% 이상 늘어나면서 36,000달러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000달러 이상 우리를 앞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처음 타이완을 넘어선 이후 격차를 벌려왔는데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히 좁혀지더니 결국 19년 만에 추월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펼쳐온 첨단 산업 육성책이 성공한 결과입니다. 2016년 취임한 차잉원 총통이 첨단 기업에 각종 우대책을 내놓자 중국에 갔던 타이완 기업이 돌아왔고 외국 기업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수출이 우리는 16% 늘어나는 사이 타이완은 100% 늘었고 경제 성장률도 2년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 전자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제조해주는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거를 20여 년 이상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도 반도체 인재만 매년 10,000명을 키워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좀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 혹은 이제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 소재 부분도 그렇고 인재 관련한 부분도 상당 부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 분야에서 각종 지원을 늘리고 신산업 육성에 힘쓰지 않으면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남가주 일부 지역에 소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비를 동반한 저기압 기온은 내일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6,000피트 이상의 산간 지역엔 2인치가량의 눈도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